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정윤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2,400포인트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되죠. 그래서 앞전날 최대 매물대는 2,370포인트 전후였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매물대가 2,41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이 라인대까지 다 돌파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돌파의 주역이 역시 외국인이 중심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서 아주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은 상당히 좀 크게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국내에서의 수출이라든지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따른 기대치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지수가 2,413포인트, 2.4%대 급등이 나타나서 마감이 되었고요. 거래대금이 12조까지 다시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외인들의 매수가 1조 1,391억 대규모로 들어왔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시장에서 일부 종목에 딱 편중이 된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앞전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동안에 나갔던 물량들, 이 물량이 바로 들어왔다가 어제까지 이어진 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가 4,460억 정도 들어오면서 기간 역시 4,8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선물 쪽을 보게 되면 선물에서도 마찬가지로 2%대 강세로 마감이 되었고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14,000개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0,000개 정도 순매수를 했다 되죠. 그래서 실제로 어저께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과 선물에서 2조가 넘는 그런 매수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누적 매수가 10,000개이 넘어서면서 9월 만기 이후로 가장 많은 매수를 보여줬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이 부분은 동시효과의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현물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괴리가 좀 발생이 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2%대 상승하면서 저는 이제 1차 상승 마디라고 봤었던 구간이 835포인트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라인 때도 역시 돌파하는 흐름까지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 역시 거래대금이 9조 6천억 정도로 증가를 나타내면서 역시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기관과 외인 역시 동반 매수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연결 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선물지수를 이제 보여드렸다. 금요일 날 하락이 떨어졌지만 실제로 선물에서는 직전의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만기 이후로 외국인들의 매수, 순매수가 많았을 때 가장 순매도가 많았을 때 이때를 비교를 해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9월 만기 이후로 가장 선물을 많이 샀었을 때가 약 7,500개 정도 순매수를 했었다고 됩니다. 이 라인을 종가사가 넘어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기존에는 박스권 흐름의 플레이를 지속하던 부분에서 이제 박스권 전략을 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물 같은 경우는 이미 중요한 상가 패턴의 상단 자리를 돌파를 했었다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자리 때는 실제로 8월 달과 9월 달에 고가 라인 때 정도가 되는데 이 가격이 321포인트에서 323포인트 정도 되는데 실제 매물은 거의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옵션을 보게 되면 월요일날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개인들이 대부분 풋 쪽으로 아주 대규모의 매수를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풋 매도를 대규모로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라는 관점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다. 선물 쪽에서가 이제 320에서 22.5포인트 이 사이까지 올라왔다 되죠. 그럼 현재는 어떻게 잡혀져 있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도 추가적으로 풋에 대한 매도를 더 늘렸다 그런다. 풋에 대한 매도 자체가 가격 자체가 이제는 310에서 312.5까지 올라왔다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의 하락이 나온다. 아주 불가피한 어떤 변수가 생겨서 하락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312.5포인트 정도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콜 쪽에서 보게 되면 콜에 대한 매도가 이제 109억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이 가격대가 317.5에서 322.5포인트 여기에 잡혀져 있다 되죠. 반면에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가라고 하는데 이 가격대와 외가 잡아놔서 79억 순매수를 잡아놨다 됩니다. 그럼 실제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 같은 경우 콜에 대한 매도가 30억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풋에 대해서는 139억 이상의 매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지션 자체가 거의 윗자리로 다 맞춰져 있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25포인트라는 자리대를 넘어가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저항이 없는 포지션. 그래서 325라는 자리대 이 자리대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실제로 국내 선물 지수도 올해의 고가를 넘어가게 되면 그 위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 고가를 돌파하는 것은 만기일 이전이냐,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인데 그 이유냐, 그 정도의 시간 차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어저께 강세에 뛰었다 되죠. 그래서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이런 부분이 거래 대금의 증가로 연결되었고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왔듯이 중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132억 위안이라는 대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지수는 3,320이라는 자리대가 상당히 중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린다. 그 라인대를 회복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미증시입니다. 미증시는 바로 전날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라든지 나스닥, S&P가 1.9, 그 나스닥이 2.5로 나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경기 민감 소재 쪽이 확연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연준 의장에서는 자산 매수속도 유지한다. 거의 변동이 없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트럼프가 대규모의 소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대부분이 기각을 되거나 또는 승인을 받았다 된 쪽은 거의 어떤 쪽이냐면은 투표하는 부분을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겠다. 이 정도만 승인을 받았다 됩니다. 그러니까 기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승리를 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 결과가 점점점 바뀌는 과정이 나타나니까 그때 가서 우편 투표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트럼프가 여전히 어떤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로는 이미 끝난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 대규모 부양책, 바이든의 정책 자체가 이제 내년에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부양책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항공 카지노라든지 소재, 반도체, 산업재, 자동차, 금융 등 경기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 되고요. 그 전날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 하락세에 이어졌고요. 유가는 소폭 하락을 해서 38부 후반에서 마감되었고 MSCI 코리아 인덱스 역시 연준 고가를 경신하면서 70이라는 자리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전에 저점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92.5 정도까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120원 초반까지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1125원에서 45원 여기서 바닥 따지기 하는 형태가 제일 좋다고 보는데 추가적인 환율 하락이 더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변동성 지수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에서 어제 설명해 드렸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밑으로 급락이 떨어지게 될 경우 이 추세 라인 때 하단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이 하단 자리대에서 저점을 만들고 소폭 반등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변동성 지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다는 이야기는 미 증시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이 과정대에서 소폭의 반등 그리고 30이라는 자리대를 저항으로 인식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탈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지수를 보기는 어떤 과정이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볼 때는 박스권의 두 번째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삼각 패턴을 볼 때는 삼각 패턴을 돌파를 했다가 되죠. 그러면 현재 그림이 어떤 게 중요하냐면 현재 구간에서 가파른 조정 이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너무나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서서히 기간 조정과 약간의 가격 조정이 필요하면서 지지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P 지수도 마찬가지죠.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볼 때는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을 받았고 삼각 패턴을 볼 때는 삼각 패턴 상단을 돌파했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 조정이 며칠간은 필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 신흥시장 그리고 유럽도 상당히 급등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동안 트럼프 임기 동안에 미국을 제외한 그 나머지 국가들이 얼만큼 피로도가 높았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은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주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그림인데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2018년도 고가를 만들고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 저점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인 하락이 굉장히 컸던 구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삼각 패턴이었죠. 삼각 패턴에서 상단을 이제 8월달
돌파를 했었다 됩니다. 그럼 8월달 이 라인대 돌파했으면 결국 GTS 한 번이 필요하다 된다. 이 라인대에서 결국은 지지를 받았다가 된 것이고 상승이 나타났다. 그러면 방향 자체가 어떤 방향이냐? 신흥 시장은 방향 자체가 이제 2년, 3년간의 상가 패턴에서의 상단의 돌파 지지 상승이니까 이제부터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이머징 마켓 지수가 약 6.7%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런다.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했다 됩니다. 그럼 현재 구간이 저항을 받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2018년도에 고가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았다가 되죠. 그러면 2018년도 고가 라인대를 돌파 시도한 데까지는 어렵지 않다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증시도 MSCI 코리아 인덱스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이미 돌파를 여기서 했었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돌파했던 자리가 상당히 좀 빨리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국내 증시가 6, 7월 달에 돌파가 나왔던 케이스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 권대에서 계속해서 GTS를 받았다죠. 이게 무슨 자리냐? 국내 증시는 박스권의 형태로서 바닥 다지기를 굉장히 오래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이제 실제로 64에서 한 54에서 64 정도가 박스권이었는데 이 마디폭의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국내 증시보다 좀 더 강했다라는 부분은 환율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약 8.6%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까지 국내 증시가 한 6.7% 정도, 6.5% 전후가 되는데 그 올라간 것보다 더 강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박스권 마디폭 볼 때 이 마디폭 하나가 그대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마디폭이 실질적으로는 75포인트 전후 이렇게 열린다는 거고 이 가격대가 역시 공교롭게도 2018년도에 고가 라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단 자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 자체가 돌파를 하고 이 박스권의 기본 마디를 열리게 될 경우 시간이 언제 빨리 나올 거냐 이 차이지 상승폭 마디는 굉장히 큰 그림 동일하다가 되겠죠.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 보면 다 상승입니다. 대부분 다 상승인데 우선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강하게 들어왔다 되고요. 시장에서 대형 지수가 2.5%, 그 나머지가 2.1%, 1.8%, 1.4%니까 대형이 좀 더 강하게 전개되었다.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때 대형주를 중심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강세를 띄었다는 쪽은 이제 화학 쪽인데 화학에서 2차 전지라든지 순수와 신재생 에너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IT 업소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세를 띄었다 되고 항공해운에서는 해운주들 특히 이제 해운에서가 HMN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제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강했다 됩니다. 그 외로는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띄긴 했지만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지만 다 상승이란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외인들의 매수 가장 많이 샀다.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LG와 삼성 SDI를 샀고요. 2차 전지.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샀고 현대차도 샀고 하나솔루션도 샀고 네이버도 샀고 이런 식으로 포스코까지 샀다 되죠. 어떻게 샀습니까? 시총상위 업종 대표주를 샀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공통점이 있냐? 없습니다. 제넥신 매도, 기아차 매도, 세트리온 매도, 넷마블 매도, 롯데케미칼 매도. 공통점이 없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일부 매도를 했답니다. 자, 기관에서 수급 보게 되면 기관은 프로그램이 중심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닉스, 삼성 SDI, LG화, 현대차, 하나솔루션 역시 비슷하죠. 그러니까 시총상위 IT와 2차 전지, 자동차 이쪽을 좀 더 중심으로 샀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매도로 보게 되면 매도에서 뭐 인버스 가장 많이 매도했다. 많이 샀었죠. 그 다음에 LG전자, 네이버, SK텔레콤, 현대모비스 공통이 있냐? 없습니다. 역시 종목별로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대규모로 샀다. 국내 증시 자체를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 3% 정도 강세를 띄우면서 이제 6만 원짜리 때 올라왔다 되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저항을 만들었던 자리대가 7월달, 9월달 그리고 10월달까지 해서 계속해서 6만 1,000원이라는 자리대를 저항으로 인식을 했다가 되죠. 그러면 이제 6만 1,000원이라는 자리대까지 약 1%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한다가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 마디폭을 요 좁은 마디를 하나 먼저 뽑을 거냐? 전체 요 마디를 뽑을 거냐? 이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이미 실적이라든 이건 다 끝났고요. 주주 환원 정책도 내년에 발표를 하고 새로운 모멘트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외국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제 외인들의 매수한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전체적으로 산다라는 관점에서 가장 시초에 높은 삼성전자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은 이제 어제 그저께였죠. 그저께 가장 큰 매물대 소화 잘했다 되죠. 그러면서 상가 패턴의 상단 자리 돌파를 했다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매물이 많았던 자리가 2410포인트 전후까지 여기까지 다 넘어왔죠. 그러면은 이제 2410에서 2450이라는 바로 8월 달과 9월 달에 고가 라인만 남아 있습니다. 거래량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때 매물은 별로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수 2450이라는 올해 고가 라인 때 넘어가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다가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을 바로 넘어갈 거냐 쉬었다 넘어갈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주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증시가 아까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봤을 때는 최소 기본폭 마디가 연준 고가가 아니라 2018년도에 고가 거기까지 열린다고 봤었는데 그러면 국내 코스피 지수 주간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나오냐? 마찬가지죠. 박스권 폭 마디가 2000에서 2270 정도. 여기가 박스권 기본 마디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났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우선은 이 마디 폭의 전체가 나오게 되면은 2575포인트 전후. 여기가 기본 마디가 됩니다. 근데 이 구간을 요 구간에서 13주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3주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좋은 박스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결국 2418포인트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여기 매물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요 마디가 나오건 전체 마디를 뽑으러 가던 기본 마디는 2575포인트 전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대형지수 보도록 하죠. 대형지수 마찬가지죠. 전체 매물대 가장 높은 자리 때 다 뚫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지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돌발악재가 나오거나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옵션 포지션 볼 때 어디? 요 라인대 정도가 지지를 받는 자리. 그리고 나서 위로 235라는 자리 때 넘어간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연준 고가 넘어간다는 이야기 똑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 단기로 볼 때 박스권 마디 요 하나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도 똑같은데 요 박스권 마디가 약 6.7% 정도의 마디였기 때문에 추가 윗자리 없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생각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코스닥 100지수인데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닥을 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 내에서도 시총이 높은 쪽을 먼저 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선은 전 50% 정도, 38에서 50%요 사이에서 조정을 받을 거다. 요 정도에서 올라왔다가 숨고르기 하거나 지지받거나 이런 과정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더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70포인트, 80포인트 정도가 된다. 이 라인대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매물대가 시작이 되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1780포인트 전후가 단기적으로 최대 고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와 동조화를 하게 될 경우 하락이 아닌 옆으로 숨고르기를 하다가 매물 소화하면서 강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증시, 미 대선 변동 없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불법시사한다, 실효성이 의무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다. 실제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 가격대를 올라탔죠. 3,320이라는 자리대를. 그래서 중국 역시도 장기간의 상가 패턴을 길게 이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이든의 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위쪽 방향에 대한 기대치 굉장히 높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미국에서와 중국에서 소비 시즌이 진행된다는 부분, 이 부분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 뭐 그 전에 나올지 후에 나올지는 미국인 거고 유럽 같은 경우 이미 12월 달에 추가 부양책 계획이 잡혀져 있다. 이 역시도 시장에서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외국인의 대규모 현선물 매수를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이코리아죠. 산 게 맞습니다. 어저께 누가 더 빨리 사느냐. 지금 사도 먹을 폭이 크다고 생각하면 빨리 사야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차별화 강세. 당연히 국내 기업의 실적도 좋고 경기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역시 좋다가 되는데 바이든이 당선되게 될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됐던 부분이 오히려 더 좋다가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중간에 어디서 조정을 받고 어디서 뭐 상승이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말까지는 최소 기본 목표치를 2,550에서 2,600포인트 정도를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가격이 아까 차트로 봤을 때는 2,575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이 라인대 정도는 기본 상승폭 마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1차 상승폭 마디는 넘어갔고요. 2차 마디가 지수로 볼 때 850에서 855포인트 정도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은 사실 경기 민감 가치주, 시적 호전주 이쪽을 보셔도 그대로 똑같고 좋다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살 때 업종 대표주 전반적으로 산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종목군들 다 할만하고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이쪽 업종 중심으로 보는 관점도 그대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 주 오늘까지 상승하면 5거래 연속 상승인데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괜찮고 뭔들 어떻게 했습니까? 뭘 해도 다 좋은 시작이 된대. 자, 한 주간 고생들 하셨고 저는 다음 주 차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